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중고등학생 2명이 코로나19가 의심돼 병원에 입원 조치됐습니다. 1차 검사 때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3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물론 교육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학교 두 곳에 긴급하게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두 학교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모두 검체검사 대상입니다. 광주 유덕중학교 1학년 A군과 광주 대광여고 2학년 B양은 한 병원의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어 시작하고 3분 돼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확진자가 나왔다고. 갑자기 학교를 오래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두 번째 검사에서는 두 학생 모두 음성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3차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3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지난 3월 이후 73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카드랄지 CCTV랄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사한 후에 저희가 대응을 취할 것이니까. A군은 지난 8일 하루, B양은 10일까지 학교에 나갔지만 증세가 나타난 뒤에는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종 확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광주시 교육청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일단 그 검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에서 2달 넘게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지만 등교 개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일 10,000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광주에서 시험을 보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9,800여 명이 광주 25개 학교에서 오전부터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고사실별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증상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공무원 시험에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시험을 보는 만큼 이중 발열 체크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예정됐던 유덕중학교 시험장은 동명중학교로 긴급 변경됐습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가 생체의료 소재 부품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한 결과 무려 460여 개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고 세계적인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치과 시술용 부품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치아 절상용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을 한 지 7년 만에 연매출 60억 원에 도전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 기술 특허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장된 것을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광주 테크노파크에는 의료기기와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설립돼 창업 보육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 등 다른 지역의 전문 기업들도 본사와 공장을 차례로 광주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업 두 곳을 시작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현재 460여 개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고 관련 산업 종사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과 관련 기업이 30% 이상 차지하고 안과와 정형외과, 피부과, 광의료 등으로 전문 분야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고령 친화형 의료 제품과 건강관리용품 등으로 한층 더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 데이터를 접목해서 그걸 이제 의료 산업과 연계해서 융합시켜서 이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천조 원 규모의 의료기기 산업 시장. 광주의 미래를 밝혀줄 효자 산업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3월 환경미화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지 않고 수거하는 실태 보도해드렸었죠. 광주시가 이와 관련해 재활용 쓰레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수거율과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남궁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 시민들이 분리배출해 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고 다 돌려버리잖아요. 저 하얀 봉지를 벌써 수첩은 뭐야 다 돌려버리잖아요.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던 재활용 쓰레기 불법 수거 실태. 저게 플라스틱이죠? 네. 광주시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부터 처리까지 종합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주택이 대부분인 마을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분리수거 시설이 마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청소차가 쉽게 가져가게끔 지금은 밖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없는 원룸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이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종류별로 버리니까 수거해가기도 좋고 우리가 또 버리기도 좋고 쓰레기 같은 음식 쓰레기 같은 건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되더라도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70% 정도. 10개 중 3개는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과 섞여 있어서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룸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문 요원 1,500명을 투입해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갖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분리배출 방법도 시범 보이고 또 분리배출 안 된 것은 직접 또 이렇게 분리배출을 또 하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대규모 선별 시설을 건립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7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광주 전남 전역에 순차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이라며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복 분양 사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복 분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53명에서 59명으로 늘었고 피해액도 40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5명도 분담금 1억 원가량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내 분담금 미납자로 분류됐다는 피해 사실도 접수됐습니다. 화순군 동북면 주민들이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후산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화순군의 회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발전소와 마을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기업 유치 목표가 90% 이상 달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라남도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올해 말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465개 기업을 유치해 93%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